자, 저번 시간은 생존의 비밀을 처음 접하게 되는 독자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자, 왜 우리는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에서 시작해서 1918년 스페인 독감까지 전염병의 역사를 알아보고 우리의 현 시대를 재조명을 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면서 왜 이 시대의 화두는 생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존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그 의도를 숙지하고 그리고 또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최대한 잘 헤아려서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전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존의 비밀의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병난이 크니라. 도전 2편 1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40여 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상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말씀에는 격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요즘 TV에서 많이 보는 인류학자나 미래학자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존의 비밀은 이 말씀 한마디, 나는 병난이 크니라, 이 말씀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혀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생존의 비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고지금, 넓을 빡자, 오래될 고자, 알지자, 지금금자. 옛일을 널리 알면 오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학이다.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또 미래에 벌어질 양상에 대해서 가름을 하고 그 대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떠나는 여행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생존의 비밀은 그 첫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병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에 의한 난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윌리엄 맥닐이라고 하는 인류학자 교수님이 쓰신 말씀이 하면은 우리가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때에도 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렵 생활을 할 때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결국 말 자체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구수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농경을 해서 인구수가 증가를 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되고 또 농경 생활은 결국 토양에 오염을 가져오게 되고 또 농경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병의 근원이 되는 병균들이 오게 되면서 전염병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생존의 비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생지가 곧 전염병이 태동한 곳이다. 자, 그러면은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기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염병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록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2000년 더 전인 5500년 전. 자, 테오보키시거든요. 근데 테오보키시는 환단고기
우리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로 나옵니다. 자, 이분이 계셨던 곳은요. 자, 여기가 태우 복희가 계셨던 곳입니다. 지금 요화문명권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그 문명이 나왔던 것이 이쪽이라면은 바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태우 복희 씨가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있었게 됐었는데 이미 이 당시에 침술이 발명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술이 발명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염제 신농 씨는 자, 태호 복희 씨는 이쪽에 있고요. 염제 신농 씨는 이쪽 서쪽에 더 있습니다. 서남 쪽에 위치를 하면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5300년 전입니다. 자, 이렇게 신농 씨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신농 씨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농경의 신이며 교역의 신이며 의학의 신이다. 자, 우리가 먼저 앞서 알아봤던 이론을 보게 되면은 전염병은 언제 생겨요? 농경 사회와 교역이 발전한 곳에서 병이 발생한다. 그 이론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최초의 기록이 바로 신농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신농 씨 시대에 벌써 전염병이 광범하게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농 씨 시대에 이미 전염병이 발생할 만큼의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론과 기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고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학적으로 인류 최초의 전염병은 언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발굴된 바에 의하면은 인류 최초의 전염병은 시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두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시두는 오로지 인간만한테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렵시대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동물한테서 온 병이어서 동물과 사람이 같이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시두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한테만 생겨요. 시두균이 동물한테 가면 시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두와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만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생하면서 최초로 발생한 전염병이 시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두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두창입니다. 천연두, 옛날에는 천연두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뭐 불법 비디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환과 마마 할 때 그 마마입니다. 그게 이제 시두인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천화가 이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병을 앓다가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인구 밀집형 전염병인데요. 자, 근데 3170년 전 이집트 람세스 그 미라에서 공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 시두겠구나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당연히 흘러가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전염병은 태고 시대의 문명의 발원지인 동방 땅에서 발병해서 문명의 전파와 함께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리장성 밖에서 고고학이 발굴이 됐는데 그 고고학 유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보다 2000년이나 더 앞선 그런 문명입니다. 근데 그 문명에서 그 옥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동이족의 그런 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문물은 중국에 나와 있는 역사서로는 이 문명을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오로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에 이 역사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지금 고조선의 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배달국의 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아드왕의 문물이 발굴이 되면서 그것은 신화에서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그 내용도 신화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트로이의 유물이 발견이 되면서 트로이의 신화는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수메르 문화도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화의 고고학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1왕조, 2왕조, 3왕조의 역사가 됐습니다. 자, 배달국에 대한 얘기를 신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배달국에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달국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가 이제는 신화가 아닌 역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배달국의 일대 환웅, 배달국은 18대에 환웅이 이게 존재하셨는데 일대 환웅이 커바라는 환웅이신데 5,900년 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5,500년 전에 태오부키 씨가 자리를 잡게 되고 5,300년 전 염제신농 씨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서양의 가장 최초의 수메르 의학서가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3,170년 전 이집트 람세스 5세.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의 역사, 전염병의 근원을 찾게 되면요. 문명의 근원을 찾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두는 인도 아리안의 이동을 타고서 이렇게 온 겁니다. 동에서 서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시두가 어디서 근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장시간 시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후반에서 알아볼 내용이 되는데요. 병난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괴질 병겁이 오기 전 전령자로서 시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첫 시작과 함께 시두가 발생을 했고 그 문명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시두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예,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다음 얘기입니다.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 자, 질병이 문명을 만들었다.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데는 전염병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